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3강 문명권 문학과 민족문학. 문학사 탐색 1. 강의 순서. 제3강 문명권 문학과 민족문학. 제4강 문학 갈래. 제5강 서정시. 제3강 문명권 문학과 민족문학. 3회 4강 민족문학의 성장 여건. 번역의 내력과 의의. 이 강좌는 낭독 영상과 현장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니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천재자의 아들 환웅이 이 세상에 내려와 웅녀를 아내로 삼고 낳은 아들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천재자의 아들 해모수가 이 세상에 내려와 유화를 아내로 삼고 낳은 아들 주몽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런 말이 기록에 올라 있다. 이런 것이 시조 하강 건국 신화이다. 건국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므로 시조 하강 건국 신화라고 한다. 이런 신화를 이른 시기 여러 나라가 일제히 갖추었다. 시조 하강 건국 신화와는 다른 시조 도래 건국 신화도 있다. 건국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문명권의 중심부에서 건너왔다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황제 숙종이 바다를 건너와 진의라는 여인과 인연을 맺고 낳은 아들 작재건이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시조 도래 건국 신화이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많은 사례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든다. 월남에서는 중국의 건국시조 염제 신농씨의 3세손 제명이 남쪽으로 와서 현지 여인을 아내로 삼아 낳은 아들 녹적이 월남의 건국시조라고 했다. 인도의 브라만이 건너와 현지 여인을 굴복시키고 아내로 삼아 낳은 아들이 동남아시아 옛나라 푸나안의 건국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형태로 전한다. 인도의 왕자가 건너와 현지 지배자의 딸을 아내로 삼고 낳은 아들이 스리랑카의 건국시조가 되었다고도 한다. 시조 하강 건국신화는 고대의 산물이고 시조 도래 건국신화는 중세가 시작된 것을 말해준다. 고대는 자기중심주의의 시대였다. 어느 집단이든 하늘과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배타적 우월감을 가졌다. 중세는 보편주의의 시대이다. 중심부에서 이룩한 문명을 가져가 배우고 따르면서 대등한 수준에 이르기를 바랐다. 고대의 자기중심주의는 구비문학으로 표현되었다. 중세의 보편주의는 구비문학에 머무르지 않고 기록문학을 갖추었다. 구비로 창작한 시조 도래 건국신화를 기록에 올리고 공동문호를 이용해 문자 문명을 키우는데
더욱 힘을 썼다. 문명권의 중심부에서 가져온 보편적인 종교 사상이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이상을 제시한다고 여기고 받아들여 활용하려고 일제히 노력했다. 문명권마다 자랑으로 삼는 고전이 있었다. 고전을 그대로 두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번역을 시도했다. 중세는 번역의 시대였다. 번역의 성격이 한결같지 않고 차츰 달라지면서 중심부와 중간 주변부의 관계에서 단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중국 문학을 번역하는 방식의 변화가 한국, 일본, 월남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사실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나는 이에 관한 발표를 국제비교문학회에서 하면서 유럽 번역학의 협소한 시야를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번역학은 아주 포괄적인 문명사여야 한다. 첫 단계에는 문명권 공유의 고전을 각국이 자기 방식대로 읽으려고 노력했다. 한문을 우리 발음으로 읽고 구결을 다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다. 신라 때 설총이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칭송된다. 구결에는 토만 다는 음독 구결이 있고 풀이하는 말을 넣는 석독 구결이 있다. 일본은 앞의 것은 버리고 뒤의 것에 힘을 기울여 둘째 단계 번역으로 이행했다. 월남에서는 15세기 초에 국권을 장악한 호계리가 경서의 월남어 번역을 시도했다. 바로 뒤를 이어 한국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유교와 불교의 번역을 광범위하게 추진했다. 두시언해에서 시를 번역한 것은 더욱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번역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둘째 단계에 들어선 것은 중세 전기와는 다른 중세 후기가 시작된 증거이다. 중세 보편주의를 전기에는 중심부와 대등하게, 후기에는 독자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다. 다음 시대인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는 경전은 젖혀놓고 중국의 소설을 즐겨 번역하면서 번역 방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원문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의역해 번역인지 창작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작품이 한국, 일본, 월남에 일제히 나타나 광범위한 흥미를 끌었다. 식자층이 민중과 가까워지고 민중이 유식해지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수입한 소재를 이용해 손쉽게 나타냈다. 시조 하강 건국신화나 시조 도래 건국신화와 연결되는 차등의 세계관을 뒤집고 대등을 구현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걸작이 있다. 이름이 많이 난 순서로 들면 월남의 김운교, 김반키에오, 일본의 남총이견 팔견전, 난서우 사토미 학겐덴, 한국의 천수석이다. 앞에 둘은 각기 그 나라에서 떠들어 많이 알려져 있다. 한국 것은 소수의 연구자만 읽고 감탄하는 것을 개탄한다.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중국은 문명권 중심부의 위치를 견지하면서 영향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았으니 자랑스럽다고 할 것인가? 영향을 받지는 않아 쇄신을 위한 활력을 얻지 못했다. 앞서 나가다가 주저앉아 선진이 후진이 되는 것을
지금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기를 높이기만 하고 낮추지는 못해 차등론에 매여 있고 대등론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큰 장애임을 모른다. 근대가 되자 번역과 창작이 엄격히 구별되었다. 외국 것과 자국 것을 분명하게 나누었다. 문명권의 공유재산은 없애고 각국의 사유재산만 남겼다. 잘하기만 한 일은 아니다. 민족주의를 시대이념으로 삼으면서 건국시조 하강 신화를 재생시켜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는 일이 흔히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문명을 받들고 따르는 경쟁을 한다. 문명시조 도래신화라고 할 것을 만들어낸다. 문학사 탐색 1 제1강에서 2강까지의 강의 내용입니다. 제1강 논의의 출발점, 제2강 문학의 경계와 영역.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정규 강좌와 특강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강의는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